네, 2024년 4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정치는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고대 동양, 중국에서는 정은 정야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정은 영어의 politics가 아니고 다스릴 정.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거는 발라야 된다. 그런 개념이었죠. 사실 지금 현대의 정치는 공화정입니다. politics입니다. politics를 우리는 공화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군주정만 경험한 상태에서 서양에서 들어왔죠. 그걸 일본 친구들이 politics를 번역할 때 다스릴 정, 다스릴 치 조금 다르죠. 군주가 일방적으로 주권자인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정이고 치였는데, 그래서 그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politics라는 개념, politics가 물론 이제 공화정을 하기 전에도 그들도 이제 politics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는 발라야 된다, 정야, 정자, 정야라는 개념부터 있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는 권력투쟁이다. 그런데 뭘로 하느냐? 주먹이나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말로 하는 권력투쟁이다라는 그런 정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 언어로 하는 권력투쟁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이정우는 뭐뭐뭐다. 처음에 말이 안 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걸 하다가, 근데 그게 약간 조롱거리가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계속 하다 보면은 굳혀져서 그 사람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이용한 권력투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게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로 하는 권력투쟁, 프레임 씌우기에서는 야당이 단연 앞서갑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뭘로 보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대학교에 가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 여러 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를 저는 정치학과하고 경제학과로 봅니다. 그 외에 뭐 사회복지학과 여러 과들이 있는데 사회과학 분야가 많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과는 정치경제다. 근데 서울대학교의 정치학과를 자세히 보면은 정외과죠, 정외과. 정치하고 외교가 있습니다. 정치는 쉽게 얘기하면 국내 정치 같기도 한데 꼭 국내 정치만은 아니에요. 시민 정치니 뭐니 다양하게 하니까. 근데 외교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정치가 뭐냐라고 할 때 경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정치 경제가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 동의합니다. 경제를 통해서 뭔가 여론이 만들어지고 뭐가 돌아가면서 여론이 만들어져서 국내 정치가 돌아가죠. 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치 경제다라는 걸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는 국가 안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영어로는 National Security.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이 국가안보를 하려면은 중요한 게 외교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국방이 더 중요하죠. 국방, 외교. 그 다음에 국방과 외교를 하면 경제가 있어야 되고, 또 타국과의 관계니까 무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무역이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력, 뭐 기름, 다 식량, 이런 게 중요하죠. 보건. 왜냐하면 저기 전염병을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는 국가안보에도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NSC 움직일 때 보게 되면은 재무장관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 문제, 그 다음에 무역 문제를 꼭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크게 나누면은 정치 경제 파트가 있고 국가안보 파트가 있는데 국가안보 파트에도 경제는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안보를 박 대통령 때 외교안보라고 번역을 일부 해버렸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수석을 둬버렸죠. 외교안보 책임자라 그러는데 사실 국가안보 책임자죠. 국가안보 속에 외교가 있고 국방이 있고 정보가 있고 경제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보건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경제에서는 국내 여론을 모으는 순수 국내 정치, 시민정치 같은 것도 있지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복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냐 정치 경제가 중요하냐 이거 상당히 좀 나누기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봐서 이 국가안보를 책임진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과거 로마에서 공화정을 할 때도 국가안보를 책임진 사람이 집정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매일 나지가 않으니까 오랜만에 나니까 자꾸 점점 비중이 올라가는 게 국내 문제에 가까운 정치 경제가 중요해지죠.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는 뭐가 빠졌느냐? 인재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국방이 빠져 있어요. 정보가 빠져 있고. 즉 국방의 엘리트를 키우는 건 사관학교에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안 합니다. 미국도 물론 사관학교가 따로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정치학을 할 때는 국제 정치를 할 때는 상당히 민간에서 국방 문제를 많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보는 미국 국내 대학들이 다 하고 있어요. 주요 대학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대, 서강대 이런 데에서 서강대 국가정보대학원이 있던가 뭐 그 정도가 국가정보를 다룰 뿐이지 이 국방까지를 다 하는 대학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안보를 약간 굉장히 안보 소요가 많은 나라인데 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고요.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가 국가안보에도 있고 정치 경제에도 있다. 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키우면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헐뜯는 사람들은 이 기존의 지도자가 두 가지 문제를 잘 하면은 정권 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지 않다라는 조롱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레임 시기를 합니다. 우선 요 앞선 방송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저는 정청래라는 사람을 상당히 야당에서 주목해보고 있어요.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정청래가 아주 세상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데 탁월합니다. 정청래를 잡아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김경률을 내세운다고 했다가 본인이 안 했고 그다음에 하문경 씨를 내세웠는데 대패를 했죠. 좌파를 내세워서 좌파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강한 우파를 내세워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씨의 이 생각이 짧았던 거죠. 자, 그러한 한동훈 씨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슬슬 앞장서서 프레임 씌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한동훈 쪼다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최근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2대 총선은 대파로 대파를 한 선거였다 그랬습니다. 대파를 들고 대파값 얼마냐, 윤석열은 대파값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국힘당을 대파한 거다. 그리고 나서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따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공천혁명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독재를 했고 정권의 심판의 깃발 아래 총선 혁명을 당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놓치지 않죠. 몇 달째 영부인은 자명을 개성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투표하는 모습은 없었다. 얼굴도 나타내지 못하는 영부인, 남몰래 비공개 투표하는 영부인, 자기 부인의 비리를 감추고자 남편이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대통령, 이런 국정농단은 멈춰야 된다라고 이제 한동 떠들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참패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은 서서 죽겠다 그랬으니 훌훌 털고 컴백해라. 돌아와라. 다시 박살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서울 중앙주 대구시장이 아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홀로 셀카놀이 했다고 비난한 걸 딱 잡아서 나 홀로 대선놀이 셀카놀이 잘못됐음을 솔직히 고백해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맞을 때 맞더라도 당당하게 나와라. 서서 죽겠다 그랬잖아. 나와라. 살살 약 올리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 여의도로 다시 못 돌아온다면 한동훈 씨는 여의도 화법을 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의도 방언을 쓰지 않겠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여의도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정치권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모품으로 쓰인 꼴이 된다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사퇴를 반대한다. 조속히 복귀에 맹활약해라. 살살 놀리고 있죠. 자, 이런 게 뭡니까? 한동훈은 소모품이다. 한동훈은 쫄짱부다. 이게 프레임 씌우기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코미디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승기를 잡고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내가 조폭들이 이렇게 하죠. 조폭들이 매번 주먹 싸움에서 상대를 꺾나요? 그러면 UFC 선수들도 한 번 싸우고 나면 그건 진짜 피투성이 싸움이잖아요. 그럼 한 6개월 내지 1년은 게임 안 하잖아요. 왜? 아픈 거 고치고 찢어진 거 꼬매고 몸 만들려면 그 정도 걸립니다. 조폭들처럼 매일같이 싸우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언어로 조져버리잖아요.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데 주먹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돈 싸움도 못하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인데 딱 이렇게 걸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사내, 마누라의 비리를 감춰주는 사람, 마누라는 얼굴을 숨기고 다녀야 하는 영부인. 이렇게 계속 바보를 만들고, 한동훈 너 서서 죽겠다 그랬는데 나와 뭐 은퇴하고 그래. 와서 멋있게 써봐. 하면서 이제 쫄짱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파 당할래?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야권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게요 오래된 방법입니다. 민주당 원래 정통 민주당은 안 썼는데 운동권 애들이 몰려오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썼죠.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의 반일주의자였죠. 근데 그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막 이승만이 막 친일주의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하야할 때 하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있죠. 4.4.5.2 게임을 한 거, 그거는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누차례 일단 독재라는 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공화 정도 딕테이터를 인정합니다. 국가 위기 시에는. 4.4.5.2 게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해버렸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4.19 때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태연하게 하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승만한테 독재자하고 친일파란 프레임을 씌운 게 운동권 애들입니다. 산업화의 영웅,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든 박정희에 대해서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씨개명 이름을 붙여서 독재 자일뿐만 아니라 친일주의자로 만든 게 좌파입니다. 물론 박정희가 유신독재는 했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필요해서 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산업국가가 됐는데, 산업국가는 인정 안 해. 오로지 독재만 물건으로 하십니다. 자, 올림픽 유치하고, 박정희도 하지 못한 물가를 잡고, 대한민국을 흑자로 만든 게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근데 전두환은 5.18하고 상관도 없죠. 근데 5.18하고 연결짓게갖고 계속 살인광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서울의 봄 영화에서는 전두환을 전두광이라는 미치광이로 프레임 씌워버렸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지만은 이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역할을 잘했죠. 그래서 5.18 세력들이 그토록 원하던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민주화를 열 수 있도록 지금의 육공헌법, 독재를 할 수 없는 헌법,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헌법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국방 얘기도 했고요. 근데 완전히 쪼다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현대 회장까지 하면서 참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못한 거를 추진하는, 그때 정책이 참 좋았어요. 774 정책부터 다 좋았는데, 근데 BBK 주가 조작범으로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 진령군에 휘둘린 민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계속 씌우는 겁니다. 이 좌파들은요,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꼴통으로 만들어버리고, 타협할 줄 알았던 게 노태우인데, 우유부단하다.
자식이 좀 많아서 하게 되면 자식한테 특혜를 줬다 그러고, 자식이 없으면 부인을 시비 걸고요. 또 부인도 별게 없으면 처갓집을 거는 게 운동권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저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어릴 때는 뭔지 잘 몰랐어요. 그 전에 거제도의 대우조선이 잘 돌아갈 때 술집도 흥청망청, 그때 사람들 보게 되면 강아지들도 입에 1,000원짜리 물고 다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우조선이 지금 그 후에 망하고 지금 하나오션이 되면서 되긴 됐지만 계속 조선 경기가 죽었잖아요. 그 대우가 있던 거제에 가보면 참 그 조선족 근로자들 기숙사도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가 호황이라는 거는요, 흥청망청이에요. 술집도 흥청망청, 윤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돈 놓고 돈 먹는 세상. 그게 경제가 좋을 때인 겁니다. 근데 좋은 거에 그 어두운 면이 흥청망청인데 그것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좋을 때는 흥청망청 속에 부패가 생기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도하고, 또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 폭망했다고 골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 나쁜 것만 씌웁니다. 이제 우리 외교안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롱롱 타임 어고 해서 한미관계 복원하고 한일관계 복원한 윤 대통령. 네. 그러니까 친미파 친일파 씌워버리죠. 그리고 검찰을 초토화시켜서 사정을 못하게 했을 때 대검수완박법안을 만든 게 자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딱 덮어놓고 그나마 검찰을 시행령으로 해갖고 어떻게 좀 사정을 해나가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달라 그랬어요? 억지로 선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랑 당신 아버지랑 알기 때문에 왔다고 선물로 주고 가놓고서는 그게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디올백 사건을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좌파들입니다. 계속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반도체 경기 살려서 경제 좀 돌아가게 해놓으면 대파 값 모른다고 공격을 해서 대파 바보 만들고, 이렇게 권력 투쟁을 어눌한 투쟁에서 좌파들이 잘합니다. 그럼 요거는요, 사실 이거는 좌파의 전유물이냐? 사실은 미국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걸 잘해요. 아주 잘해요. 누구지, 여자 유엔 대사 했던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번에 트럼프한테 완패를 하고 포기했죠. 아주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트럼프가 과거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막 이런 심한 말을 하면서도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한 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서 괴벨스가 사실은 이러한 프레임 시기를 다 일원화시키고, 그 친구는 거리를 점령해라.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처음엔 말도 안 되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게 사실로 믿는다. 세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푸틴도 권력을 쥐고 계속 세뇌를 하니까 저렇게 지금 IS에 테러를 당했음에도 넘어가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아니지, 여당이 총선에서 졌다, 야권이 180석 거뒀으니까 이제 무조건 굴복하라 그러는데 사실 표 차이는 얼마 안 나잖아요. 의석이 많이 차이 날 뿐이지. 그 180석 말안들은 불통이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프레임 시기를 하면서 해봐야 잘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제하고 국가안보다. 두 가지 문제를 잘해라.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는 잘했어요. 근데 더 경제를 중시하는 국내 정치 경제가 조금 안 됐죠.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국제 사정상 경기가 화랑되기 어렵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대선 때까지 있으니까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윤석열 놀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반윤석열 파들인데 목소리는 커지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경기 좋으면 에이 하고 안 속아줘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실물 경제가 좋았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부정부패가 나오면은 계속 프레임 시위가 나오기 좋아지니까 잡아야 됩니다. 이 사정을 통해서 이 좌파들 프레임 시위화 하는 자들도 잡아야 돼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있고 뭐 할 때 이재명 잡아 넣었어야지. 근데 그걸 대통령 이번 총선 쭉 하다가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에 나와서 막 몰리니까 그때서야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 2조 심판을 내걸었거든. 늦었죠. 이재명 심판은 벌써 했었어야 돼요. 감옥에 처집어넣었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걸 잘 기억한다면은 앞으로 남은 문제는 정치, 경제, 국가 안보를 살리면서 국내 사정을 잘해야 된다. 검찰, 공화국이 모으고 간에 적폐를 다다닥 해서 쳐가야 돼요. 계속 프레임 씌우기 나올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집권하면서 그 삼천교육대까지 만들 정도로 사정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머리야 하고 뭐하고 운동권 놀렸지만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냐. 저는 괴벨스는요, 아까 말했듯이 공산주의자나 운동권만한테만 필요한 참모가 아닙니다. 트럼프한테도 필요하고 푸틴도 그런 능력을 가졌거나 그런 참모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요, 이란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그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자기는 내각이 있죠. 내각 중에 안보 문제만 다루는 사람만 따로 하게 되면 시큐리티 캐비넷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NSC처럼 관련된 장관들이 들어옵니다. 그거와 별도로 월 캐비넷, 전시 내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그들의 총리인 네타냐후,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냐? 제일 야당의 대표가 들어옵니다. 야당의 대표가 들어온다는 차원에서 전시 내각은 독특한 건데, 여기에서 계속 야당은 네타냐후에 굉장히 반대하죠. 네타냐후가 부정부패했다,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란과의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뭐 하지 말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란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셋이 회담했는데 응징보복하자는 데는 동의했어요. 3명 다. 근데 뭐냐? 시기는 나중에 정하자. 요거는요, 의견이 갈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때린다 그러면은 저쪽도 막 왕왕거리는데 시기는 우리가 추후에 정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 때나 때려도 되고 필요하면 때려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준 나라니까. 내가 때릴 수 있는데 좀 지켜보겠어. 시기는 내가 정하겠어.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일단은 전시체제로 덜 들어가니까 낫고, 그러다 이란이 아주 방심하고 있을 때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야권 대표를 끌고 와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신은 이란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론을 모아가는 방법인데, 괴벨스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경제를 살려라. 국가 안보를 살려라.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조직은 감찰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사정을 제대로 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리고 정부가 하는 거를 잘 알리는 또 괴벨스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했다. 저쪽에서 뭐 대파고 뭐고 떠들 때 일일이 거기에 응전하면은요, 대파만 더 시끄러워요. 다른 걸로, 다른 업적을 계속 홍보해야 돼요. 제가 갈등 이론을 하시는 그 선생님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거기 뛰어들어가 대파 갖고 대파 값이 싸다 비싸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수정 수원에 나왔던 국민당 후보가 그건 대파 한 단위나 한 포기 값이다 했다가 오히려 망했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 요소는 가만 냅두고 다른 걸로 해야 돼요. 가라앉히면 되는 거예요. 이수정 씨는 심리학 공부했으면서 그걸 놓쳤어. 그리고 내가 잘한 걸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한미관계 좋아지고 뭐하고, 경제가, 국민 경제가 좋아.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풀 놓는 거거든요. 자, 정청래, 이제 국회에 또 나왔으니, 이제 이재명 이상으로 한동훈은 이번에 또 사퇴했으니, 더 의기양양 휘저을 겁니다. 그러한 야당을 상대하려면, 정치 경제와 국가 안보는 당연히 살리고,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괴벨스처럼 홍보를 잘해라. 프레임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이다. 프레임 시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목소리만 커질 뿐인데, 물론 오래 지나면 표도 이동합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를 잘하면, 국가 안보를 잘하면 대선에서는 이길 수 있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